안녕하십니까. 바로 묻고 바로 듣고 바로 쓰는 바른 중국세법 차태균입니다. 예, 이번 시간 계속 이어서 Q&A 회계 세무 쪽 진도 나가도록 할게요. 예, 지난 시간에 약간 분위기가 안 좋아서 중간에 빨리 끊었는데 계속 이어서 할게요. 예, 지금 여러분 페이지 수 144페이지입니다. 예, 144페이지 볼게요. 여러분 교재 꼭 갖고 보셔야 돼요. 그냥 보고 계시면 제 얼굴 보고 화만 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교재 출력해서 제 음성 들으시고 교재 보셔야지. 가만히 제 얼굴만 보고 계시면 잠이 오면 다행이고 그 잠도 깰 테니까 여러분 꼭 교재 출력해서 보시기 바래요. 144페이지요. 질문 보면요. 무상 지급한 환물에 대해서 증치세 과세를 합니까? 난 돈을 안 받았어요. 나 세금 내면 억울해요. 이 질문이 온 거예요. 무상으로 누구한테 줬는데 그거에 대해서 나한테 세금 내라고 하니까 저 황당해요? 라고 저한테 질문했어요. 그럼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네, 세금 내야 돼요. 라고 말씀드립니다. 일단 세금 내고 이야기 다시 하자고요. 그래서 지금 이 질문이 저한테 질문하신 분들은 세무 전문가 분들이 질문을 하시는 게 아니니까 제가 가르쳐 드릴 게 많아요. 그래서 지금 이러한 경우를 간주 매출이라고 한다라고 해서 여러분 우리 배웠어요. 여러분이 또 천진난만 순진무구한 표정을 짓고 있지만 여러분이 8페이지 가서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돌아가 보세요. 8페이지. 여러분이 갖고 있는 8페이지 교재 가서 보시면 간주 매출이라고 해서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있어요? 없어요? 8페이지 간주 매출 있죠? 계속 순진무구 천진난만한 표정 지으시면 저도 대책이 없어요. 일단 배운 겁니다. 일단 배운 거고 다시 복습할게요. 다시 우리 144페이지 돌아옵니다. 144페이지. 그래서 무상에서 원 보시면 과세 대상 여부, 과세 대상입니다 라고 말씀드려요. 왜요? 간주 매출에 해당한다. 간주 매출. 여러분 간주 매출이니까 그때도 설명드렸었죠. 이게 매출이에요? 아니에요? 원래는 이게 회계상의 매출로 찍혀요? 안 찍혀요? 회계상의 매출을 찍혀요? 안 찍혀요? 친구한테 그냥 줬어. 아니면 우리 식당이, 우리 회사가 갈비집 하는데 식당에 오신 손님들한테 머그컵 하나씩 돌렸어요. 우리 회사, 우리 매장 오픈기 3주년이다 해서 오신 분들한테 머그컵 하나씩 돌렸어요. 그 매출로 찍어야 안 찍어요? 머그컵에 대해서. 매출로 안 찍지요. 그런데 이걸 세법상은 뭘로 보겠다? 매출로 본다 해서 간주 매출이라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간주 매출은 회계상 매출로 찍으면 된다, 안 된다? 아니다. 근데 다만 뭘로만 찍는다? 증치세법에서만 매출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름이 뭐다라고요? 간주 매출이다. 기억나시죠? 간주 매출이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분명 그때 이야기 드렸어요. 어떤 회계들은 간주 매출을 배웠는데 이걸 매출로 해야 된다는 것만 거기까지만 기억해서 회계 장부에다 매출로 잡는 회계도 있더라니까요. 여러분 많이 있어요. 이건 매출 아닌데 매출로 찍는 중국인 회계님들이 간혹 계세요. 많이 때려주고 싶죠. 그럼 생각해보면 매출 잡으면 반대 개념 가면 뭘 써야 돼요? 매출 채권밖에 없잖아요. 근데 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죠. 그럼 또 대손 잡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건 간주 매출이에요. 간주 매출. 그래서 매출액의 확정 방법. 그럼 매출액을 세법상 매출이라고 하는데 그럼 금액을 얼마로 할 거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쉽게 말하면 유사 판매 가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걸 팔았더라면 얼마에 팔았을 거냐? 여러분 2+1 행사 같은 거 하죠? 두 개, 하나 사면 100원인데 두 개 사면 몇 개를 주겠다? 3개 준다는 거죠. 그럼 하나, 지금 이 케이스를 이야기하는 거 2+1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도 계속 나갈 거예요. 근데 그럼 하나 증정한 거를 얼마로 볼 거냐? 그럼 얼마로 봐야 돼요? 100원으로 보면 되겠죠? 그 이야기예요. 여기서 첫 번째 갈매기 최근 기간 납세인의 동종 화물의 평균 판매 가격으로 보겠다. 이해되시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갈매기 최근 기간 다른 납세인의 나는 파는 적이 없어. 왜냐면 내가 갈비집에서 머그컵을 주니까 난 머그컵을 판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리 회사는 뭐예요? 갈비집이죠. 네. 그래서 1번 적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난 갈비집이기 때문에 머그컵을 팔은 적이 없잖아요. 그럼 뭐라고 그럴 거냐면 다른 다이소에서는 머그컵을 얼마에 팔았나 그걸 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다른 업체에서. 다음에 그것도 없다. 아주 참신한 걸 만들어 팔았다. 그러면 모르겠어요. 뭐 소불로 조그만 소주잔을 만들어 팔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경우는 뭐라고요? 원가 곱하기 적당한 이윤율을 곱해서 매출액으로 간주하겠다라는 이야기예요. 예. 그 다음에 3번이요. 동그라미 3번. 간주 매출로 됐다면 간주 매출을 한다면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정치세상으로 매출을 보겠다는 거죠. 그럼 그 머그컵을 사올 때, 갈비집에서 머그컵 사왔을 때 머그컵에 붙어있는 매입세금 공제를 해줘야 돼요? 안 해줘야 돼요? 매출로는 간주로 때리고 매입세 공제는 안 해준다. 그러면 논리상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안 맞죠. 안 맞죠. 그러니까 3번 이야기 뭐예요? 간주 매출로 본다면 매출은 실제로 매출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간주에서 매출로 때리는 거죠. 네. 간주에서 매출 때린다는 건 매출세액 내라는 거죠. 대신에 뭐까지? 아래서 매입했던 거 있죠. 그거는 공제를 해줄게가 바로 3번에 있는 이야기예요. 3번에 있는 이야기예요. 앤서 2 볼게요. 증치세 간주 매출. 그래서 지금 앤서 2가 있고요. 앤서 3 계속 이제 연이어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데 일단 앤서 2부터 볼게요. 앤서 2는 여러분이 알고 있던 8페이지에 있던 간주 매출에 대해서 다시 제가 그냥 카피해서 페이스트 붙여놨습니다. 카피해서 페이스트 붙여놨죠. 1, 2, 3, 4, 5, 6, 7, 8 해가지고 그냥 그래도 한번 읽을게요. 여러분 또 한번 들으시라고. 예, 위탁자가 위탁 판매를 위해 제과자를 수탁자에게 교부하는 행위. 이게 뭔 이야기예요? 내 물건 팔아달라고 서울에서 부산에 있는 친구한테 보냈다는 거죠. 네. 예,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 제과가 이동하니까 간주 매출을 봐서 세금자산 끊으라는 이야기죠. 이해되시겠어요? 두 번째, 또 1번 같은 경우에 뭐 롯데마트도 이야기 해도 되겠죠. 중앙 본점에서 집중 매입해서 지점으로 보낼 때, 예, 세금자산 끊어서 지점으로 보내줘야 되지. 그걸 안 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중앙에서는 매입세만 수북히 쌓이고 지점에서는 매출만 쌓여서 세금 부담만 늘어난다. 기억나시죠? 네. 그게 1번이고요. 그게 1번, 2번 똑같은 거죠. 수탁자가 위탁받은 재화를 판매하는, 이번에는 마찬가지죠. 예, 똑같은 거고. 3번이 마찬가지입니다. 직매장 반출. 본점에서 매장으로 물건 보낼 때 세금장에서 끊어야 됩니다. 라는 이야기고요. 4번, 비과세 전용에서 면세 재화 생산에 사용하거나 회사의 건물 수리 등에 사용했다. 페인트 가게 이야기에서 페인트를 만들어서 우리 회사 건물에 페인트를 칠했다. 예, 면세 전용이죠. 자기가 생산하거나 위탁 가공 생산한 재화를 증치세가 과세되지 않은 항목에 사용하는 행위에서 자가 소비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예, 면세 전용 혹은 자가 소비. 그 다음에 개인적 공금, 아래 나오죠? 직원 복지 또는 개인 소비에 사용하는 행위. 소세지 했던 이야기 기억나실 거예요. 6번, 현물 출자. 자기가 생산을 하거나 위탁 가공한 재화를 투자 방식으로 제공한다. 우리 회사가 기계장치를 만들었어요. 그 기계장치를 현물로 출자를 했다. 그럼 이걸 어떻게 보라고요? 기계를 팔아서 돈으로 출자했다. 또 보시면 되겠죠. 이원거래로 나눠보시면 결국 한번 판매한 걸로 본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세금, 증치세, 부가세 내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요. 현물 배당, 마찬가지. 우리 회사에서 빵을 만들어서 주주들한테 배당으로 빵을 줬다. 아니면 옛날에 뭐 냉장고, 비디오 카메라 이런 것들 전자제품 회사에서 직원들한테 급여로 주고 팔아 쓰라고 했던 때도 있었대요. 예, 역시 이것도 팔아서 돈으로 줬다라고 보시면 똑같은 이야기 되시겠죠. 그래서 매출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8번 사업상 증여. 예, 자기가 생산하거나 위탁 가공 또는 구입한 재화를 무상으로 타인한테 광고 목적으로 뿌리든지, 예, 친하다고 아니면 2+1으로 하나 더 증정하든지, 예, 이게 바로 사업상 증여죠. 그래서 지금 2+1 이에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고요. 예, 길 가다가 뭐 부채 나눠주는 것들, 이거 다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는 행위들이에요. 사업상 증여. 그래서 앤서2 증치세법상 간주매출을 받고요. 하나 마지막 놀라운 게 한국에는 이 개념이 없어요. 앤서3에 있는 개념 자체가 한국에는 없습니다.
중국에만 있는 개념이에요. 예, 법인세법상, 기업소득세법상 간주매출. 이거는 간주매출은 한국에서 이야기하면 부가세법상 간주매출을 알지 법인세법상 간주매출은 상상을 못하는 규정이에요. 한국에는 법인세법상 간주매출이 없어요. 근데 중국에는 법인세법상 간주매출이 있다. 이 점은 꼭 기억해 두시고, 예, 간주매출 떴다 하면 중국에서 증치세만 신경 쓰시면 안 되고 법인세까지 같이 연동해서 발생한다라고 기억을 꼭 해 두셔야 됩니다. 2+1 하는 화장품 회사, 마트, 예, 아니면 우유 같은 증정 행사. 우유 하면 여러분 어때요? 큰 거 1리터, 1.5리터짜리 사면 두에 3개 하나 업어주죠? 예, 그거 증정하는 거, 그거 다 간주매출로 증치세하고 법인세 같이 과세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법인세 한번 볼게요. 기업소득세, 간주매출. 그래서 아래와 같은 경우가, 예, 법인세법상, 기업소득세법상 간주매출로 해당된다 해서 갈매기 첫 번째, 시장 보급 혹은 판매에 사용한다. 이게 무상증정에 대한 이야기예요. 무상증정할 때 하나씩 더 끼워준다. 이게 지금 법인세법상 간주매출입니다. 뭔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2+1 행사를 하든지 했을 때 우리가 지금 앤서 2에서는 뭐예요? 증치세법상 그걸 매출로 봐서 세금 부가세를 내라라는 이야기였던 거죠. 근데 이건 뭡니까? 법인세법상 간주매출은 이런 행위를 하면은 그거는 기업소득세에서도 매출로 보겠다라는 이야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한국에서는 왜 이런 규정이 없냐? 다시 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끝까지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양가로, 두 번째 갈매기, 교재 접대에 사용했다. 접대비로 증정하는 경우에, 예, 손님들 왔을 때 회사에서 만든 제품, 예를 들면 파리바게뜨다. 빵을 갖다가 배고프실까봐 손님들한테, 손님이 아니죠? 예, 상담으로 오른 뭐 납품업체든지한테 줬다. 이것도 매출로 보겠다. 무슨 규정상의 매출로 보겠다? 부가세가 아니라 법인세법상의, 기업소득세법상에서도 매출로 보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3번, 직원 장려 혹은 복리 사용. 직원들 생일 기념으로 빵을 돌렸다. 역시 뭐다? 법인세법상 매출로 보겠다. 4번, 배당금 분배 사용. 갈매기요. 그 다음에 대외 기부의 사용. 기타 사용한 경우에 다 뭘로 보겠다? 간주 매출로 보겠다. 무슨 법상에? 법인세법상, 기업소득세법상으로도 간주로 본다. 그래서 부가세만으로 끝나시면 안 돼요. 이제 여러분 간주매출은 뭐도 있다는 거 아셔야 돼? 법인세 상으로도 간주매출이 있다. 그래서 세무조정, 법인세 세무조정 할 때 입금 산입이 발생합니다. 입금 산입이 발생을 하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매출액 확정 방법, 증치세 받던 거랑 거의 비슷비슷한데, 첫 번째 갈매기, 두 번째 갈매기 뭐라고 써 있어요? 밖에서 사온 물건이다. 라고 하면, 얼마로 보겠다? 사온 금액 그대로를 파는 금액으로 보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밖에서 물건을 사왔어요. 머그컵을 사와서 직원 생일날 줬어요. 아니면 직원 쓰라고 줬어요. 사무실에서 물 마시라고. 그럼 이거는 뭘로 돼요? 손익이 발생해요? 발생 안 해요? 법인세법상으로. 사와서 회계 처리를 뭘로 했겠어요? 뭐 복리후생비가 되든 판촉비가 되든 비용 떨었겠죠? 그리고 회계상으로는 비용 떨고 말죠? 머그컵 사오는 순간에 비용을 떨어버렸겠죠? 설마 머그컵 감가상각하는 사람 없을 거 아니에요? 예, 사오는 순간 비용 떨었을 거라고. 그런데 그럼 지금 회계장부상으로는 비용만 머그컵 값 1,000원 잡혀있죠? 예, 머그컵 하나에 1,000원을 가져가면, 그런데 이걸 법인세법상에서 뭘로 보겠다? 간주 매출로 봐서 입금 산입을 때리겠다는 이야기예요. 예, 그러면 회계장부상으로는 그냥 올해 적자 1,000원이죠. 그런데 연말 세무조정할 때는 입금 산입 1,000원 하니까 납부세액은 나와요, 안 나와요? 납부세액은 안 나오죠. 밖에서 사왔을 때는. 이제 두 번째, 다시 위에 자가제작 볼게요. 두 번째가 아니라 그 위에는 자가제작, 갈매기 보시면, 예, 밖으로 파는 금액을 뭐로 보겠다는 거예요? 판매가로 보겠다는 거죠. 입금 산입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봐봐요. 우리 회사가 빵집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예. 그냥 특별한 생각 안 하고 밀가루 사와서, 예.
빵 만들어서 팔았다. 그럼 돈을 벌었겠죠. 밖에 팔았다면. 근데 그걸 갖다가 우리 직원 생일날 줬다 하면 여러분 빵 사온 원재료 값만 판촉비로 떨렸겠죠. 판촉비가 아니라 복리후생비로 떨렸겠죠. 예, 그러면 역시 1,000원이죠. 마이너스 1,000원이죠. 비용만. 그런데 이걸 갖다가 우리가 빵집이어서 빵을 만들어 팔았다면 여러분 밀가루가 1,000원이니까 1,000원에 팔았겠어요? 아니면 얼마에 팔았겠어요? 3,000원, 4,000원에 팔았겠죠? 네. 식당은 30%는 남겨야 되니까 원재료 값은. 예, 그러면 세무조정 할 때는 얼마로 해야 돼? 입금산입이 얼마 들어가요? 입금산입 3,000원 들어간다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법인세법, 기업소득세법 과세표준이 얼마가 나와요? 2,000원이 나와버리죠. 세금 납부가 500원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되겠어요? 예. 그래서 지금 한국에는 이 규정 자체가 법인세법상 간주매출 규정이 아예 없어요. 그래서 내가 물건을 사다가 그냥 직원한테 복리후생비로 줬다. 그럼 복리후생비로 끝나서 과세표준이 얼마가 돼버려요? 마이너스 1,000원으로 끝나죠. 세무조정 있다 없다? 법인세법상 간주매출 규정이 없으니까 세무조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월요소금이 남겠죠. 그 다음에 써먹을 수 있죠. 한국에서. 예, 10년간 써먹을 수 있죠. 그런데 중국에서는 지금 물건 사다가 다른 영업활동 없이 직원한테 그거 하나 1,000원 줬다. 그러면 세무조정 통해서 입금산입 얼마만 하면 다행이에요. 1,000원만 하면 다행인 거죠. 심지어는 어떻게 내가 만든 가공을 해서 파는 걸 갖다가 직원한테 줬다고 한다면 그러면 법인세 납부까지 해야 될 일이 발생한다는 거죠. 기억 잘 하셔야 돼요. 기억 잘 하셔야 돼. 예. 그래서 간주매출이 한국에서 오시는 우리 회계 팀장님들이나 한국 회계 세무에 익숙하신 분들은 간주매출이 부가세법에만 적용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아니요. 중국에서는 법인세법도 간주매출에 있어서 세무조정이 발생합니다. 라고 꼭 알아두셔야 돼요. 간주매출을 보지 않는 경우 아래와 같은 경우다. 이건 의미 없어요. 여러분 사와서 다른 생산란에 투입했다. 첫 번째 갈매기죠. 다른 제품 생산을 위해서 다른 데 사용한 경우 이건 뭐 당연한 거죠. 예, 그 다음에 변경한 경우 당연한 거죠. 예. 그래서 이 아래 내용 보시면 특별한 내용 보실 필요 없어요. 굳이 중국세법을 다 써놨는데 그 간주매출을 보지 않는 경우는 별로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 예, 그래서 별 신경 안 써도 되고 여러분이 기억해 두실 거 뭐라고요? 간주매출 부가세법상에 있는 것들 여러 가지 8종의 간주매출은 여러분이 하도 유명해서 아셔야 되는 거고 예, 이어져서 법인세법상에도 간주매출이 있고 세무조정까지 나와야 된다. 예, 이거 많이 놓치셔서 예, 무역회사라든지 이런 데서도 가끔 세무조정 당하시고 세무조정이 아니라 세무조사 당하셔가지고 예, 법인세 추납 당하는 예, 항목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이제 146페이지요. 여러분 고개 한번 드시고 한국에서는요 국제 거래하면은 부가세가 과세가 돼요 안 돼요? 해외에서 수입해오면 부가세 당연히 내죠. 수입이니까 내는 거죠. 누구한테 내요? 수입해올 때 세관장한테 내죠. 예, 관세청장한테 내는 거죠. 예, 관세하고 부가세 세관 관세청장한테 내고 물건을 빼옵니다. 예, 수입해올 때 이건 당연히 내야 되죠. 근데 수출할 때 부가세 내요 안 내요? 수출 부가세 내요 안 내요? 오히려 영세율 적용해서 매입세 공제 받죠. 환급 받죠. 그 다음에 용역을 이야기해 볼게요. 용역. 내가 용역을 제공받아요. 용역을 사와요. 그러니까 해외 유명 컨설팅 업체에 컨설팅을 받아요. 그래서 해외로 송금해야 되죠. 내가 용역을 사오는 거죠. 돈을 송금해야 되죠. 송금할 때 부가세 내고 송금하세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알 금액으로 인보이스상의 금액만 송금하세요? 부가세 거의 안 내고 송금하죠? 송금하고 내신 분들이 저 있습니다 하는 분들이 가끔 손은 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예, 있긴 있어요. 네, 그거 설명드릴 건데 해외로 송금할 때 대부분의 경우는 부가가치세 납부하고 송금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 다음에 한국 회사가 중국 자회사한테 아니면 해외에 있는 자회사, 미국의 자회사한테 뭐 전산 서비스 용역을 제공하고
돈을 중국 자회사부터 받아와요. 돈 받아올 때 부가세 납부하고 받아와요? 중국에서 내는 거 말고 한국에서 돈 들어올 때 해외에서 들어온 돈의 110분의 10을 부가치세로 납부하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어요. 예, 거의 없어요. 그래서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가 빵꾸가 나 있는 상황이냐면 사실상 해외 용역에 대해서는 과세를 아예 포기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이 가끔 보면 뭐 홍콩으로 탈세 돈 보내서 탈세한다 이 말 나오죠? 예, 홍콩으로 돈 보내면 홍콩으로 돈 보내는데 우리 들어가는 세금 있다 없다? 부가세 내요 안 내요? 안 내죠. 그다음에 법인세 같은 원천징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해외로 돈 보내는데 무지 쉽죠. 그 다음에 홍콩에서는 어떤 일이 있어요? 홍콩은 부가세 있는 나라예요 없는 나라예요? 부가세 자체가 없는 나라죠. 그 다음에 홍콩에서는 인보이스 뭐 미안해 이런 말 해서 가짜로 인보이스 만들어서 돈 빼고 하는 게 무지 쉬운 나라죠. 예. 그러다 보니까 홍콩 가서 탈세하는 일이 무지 많은데 그 이유 하나 방조하는 우리나라 세무행정도 한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무슨 이야기예요? 해외 거래는 다 면세 처리해 준다고. 용역에 있어서 해외 거래는 기본적으로 면세 처리해 줘요.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했었나요? 안 했었나요? 용역료 과세 면세하는 거. 했었나? 했어요? 어떤 거 했었죠? 했었어요? 로열티하고 용역료 네. 했었어요. 그 N 모사 이야기 했었어요? 기억나요? G 모사하고. 아니요? 예? 그럼 또 하지 뭐. N 모사. N 모사. N 모사. 여러분이 많이 쓰는 인터넷 사이트죠? 네. 차이나. 한국 본사. N 하는 네이버죠. N 모사 사이트죠. 예, 중국에 있는 네이버 회사는 뭘 해줘요? 한국 네이버 사이트에, 한국 네이버 서버에, 한국 서버에 욕이나 야동, 야설 올라와 있는 거를 다 청소를 해주는 게 누가 해요? 여기서 해요. 예, 우리 그 연변이라든지 그 조선족 동포들을 여기서 고용을 해갖고 한국 N모사 서버에 있는 욕설, 야동, 야설 이런 사진들을 싹싹 지워주는 일을 누가 해요? 중국 법인이 한다고. 그러면 중국 법인은 뭐 먹고 살아요? 돈 보내줘야 되죠. 누가 보내줘요? 그렇죠. 돈 보내주죠? 돈 보내줘요. 국제거래죠. 국제거래죠. 첫 번째 케이스가 있어요. 두 번째 케이스. 한국에서 큰 무역회사예요. 지뭐 하는 회사가 있어요. 여기도 지머시지 하는 회사가 중국 회사 자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는 무슨 일을 하느냐면 중국에 있는 고객 개발을 해줘요. 예. 그래서 이 본사가 일이 직접 수출을 때립니다. 물건을 고객한테 직접 던져요. 그러면 이 지 중국 자회사는 뭐 먹고 살아요? 여기서 커미션 돈 보내줘야 되죠? 예. 커미션 하니까 막 이상한 두드러기 치면 안 돼요. 커미션이 나쁜 말이에요? 아니요. 네, 뭐 Y로 이런 말 아니고 커미션은 정상적인 수수료예요. 수출을 하는데 고객을 헤드로 소개시켜 준 거잖아요. 개발해 준 거잖아요. 그래서 매출액에 뭐 5%를 주든 3%를 주든 보내줘야지 얘가 먹고 살죠. 아니면 이거 어떻게 먹고 살아? 이해되겠어요? 그럼 돈이 흘러오는 방향은 같아요? 달라요? 같죠? 네. 본사에서 중국 자회사로 돈을 보내주죠? 네. 그런데 그럼 돈을 받는 우리 중국 법인 N모사와 G모사 입장에서
똑같이 해외에서 돈이 들어오는데 어느 경우는 중국에서 부가가치세를 납부를 하고 어느 경우는 중국에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요. 여러분 찍어보세요. 어느 경우예요? 어디가 납부한다? 어디가 납부한다? 1번, 2번. 어디가 납부한다? 어디가 납부한다? 지금 어디가 납부한다? 답을 지금 왜 말씀 틀려도 안 때려. 틀려도 안 때려. 얘기하세요. 어디가 납부한다? 손가락 하지 마시고 말로 하세요. 어디가 납부한다? 저 지로 할게. 지. 예. 여성 동지는 지고 있습니다. 동지. 남성 동지는 뭘 하셨습니까? 저는 N을 하겠습니다. 술을 나눠 먹으면 되는군요, 그렇죠? 답은 지예요. 지가 납부를 하고 여기 납부를 하고요. 여기 면세예요. 예. 왜냐면 좀 생각해 보시면 지금 이 N모사의 경우는 일을 하는데 목적물이 어디 있어요? 목적물이 누구 거예요? 한국에 있는 서버죠. 비록 엉덩이는 중국에 깔고서 열심히 클릭을 누르고 있지만 목적물이 어디 있어요? 이건 용역의 정확히 수출이에요. 용역의 수출이라고. 이 경우는 돈이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유용료가 들어오는데 왜 들어와요? 중국에서 중법인이 달리기를 무지하게 했죠. 고객 찾으려고. 용역 발생이 어디서 된 거예요? 그렇죠. 용역 발생 자체가 수출이 아니라 여기 중내 발생이죠. 이해하시겠어요? 예. 예. 그래서 이 경우는 용역의 수출이기 때문에 중국에서도 수출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때려준다고요. 그러니까 돈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세금 걷는다 안 걷는다? 증치세를 걷어간다 안 걷어간다? 안 걷어간다. 그런데 이 경우는 돈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뭘로 본다고요? 용역이 중국에 발생한 거기 때문에 면세 처리한다 안 해준다? 용역의 수출이에요 아니에요? 용역이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거기 결국 소비는 예서 이루어진 거 아니야? 물건도 들어와서. 그래서 이 경우는 뭐라고요? 들어온 돈의 100분의 6분의 6만큼을 세금을 납부를 해야 됩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예. 이거 전에 지금 처음 말씀드리는 거죠? 예. 예, 그래서 똑같이 돈이 해외에서 들어온다 하더라도 용역의 발생지가 현지냐 아니면 해외냐를 따진다는 거죠. 여기는 돈이 똑같이 해서 들어도 용역의 발생지가 중국이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과세를권을 행사하는 거죠. 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국에서는 그런 개념이 있어요, 없어요? 돈이 들어오고 나오고 하는데 여기서 용역 발생지가 어디냐 그거 다 봐요, 안 봐요? 중국에서는 그래서 해외 송금하려면 계약서하고 인보이스랑 다 들고 세무서 가서 확인을 받아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대한민국 어때요? 해외 송금하려면 세무서 가서 확인받고 하는 절차 있어요, 없어요? 아니면 은행에 가서 인보이스만 들고 덜렁 가면 돼요. 후자죠? 예.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이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치세는, 그러니까 제어하는 수출하는 거 환급해주고 수입해올 땐 과세하는 거죠. 관세 증시세 주고 빼오죠. 예, 그래서 제어는 말할 필요가 없는 당연한 거고 용역에 대해서는 돈이 들어오거나 나가거나 기본적으로 뭐예요? 한국은 영세죠. 과세를 안 한다고 영세로 면세한다고. 정확히 하면 영세가 맞죠.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한국은 용역에 대한 과세를 포기한 나라예요. 한국은 용역에 대한 과세를 포기했기 때문에 금방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홍콩으로 돈을 보내고
아니면 돈 들어오고 하는 게 세금 문제가 하나도 없으니까 되게 뭐 속된 말을 말하면 탈세하기 편한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 정부도 좀 이상해진 거예요. 이제서야.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리 146페이지 사건맛이 증시세와 영업세를 한국 부가세와 비교해 주세요라고 있는데, 그래서 예, 여러분 부록 그 엑셀 파일 제가 첨부해 드린 거 보시면 엑셀 파일 보시면 설명 정말 잘 해놨어요. 예, 증치세, 그다음에 구영업세, 그다음에 한국의 부가치세를 비교해 놓은 거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예, 이해 잘 되실 거예요. 꼭 다운받아서 보시는데 예, 여러분 A4 용지로 출력 안 돼요. 그건 그냥 화면에 놓고 보셔야 돼. 예, 엑셀 파일 띄우고 해서 보시면 되고요. 앤서 2를 볼게요. 한국에서 부가치세가 이제 상호주의를 택했어요. 네가 용역에 대해서 과세하면 나도 돈 벌 때 과세한다. 여태까지는 어땠어요? 금방 한국에서는 용역에 대해서는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상대방 국가에서 네가 용역에 대해서 과세를 하면 나도 과세한다는 그 말 자체가 상호주의라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부가치세법의 상호주의 채택, 예, 그래서 상호주의 보시면 영세율, 수출에 대한 이야기죠. 시행령 3장 영세율과 면세 제1절 영세율을 적용해서 밑줄 그는 것만 볼게요. 밑줄 그는 것만 보면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목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다만 전문 서비스업과 다만 나목 중 가나다라 할 때 나목 중 전문 서비스업과 아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해서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 우리도 면세한다라는 말을 넣었다고요. 네, 니네 나라에서 과세하면 우리나라도 과세한다. 그래서 상호주의라는 게 돼 있고, 그래서 나목이 뭐예요?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제조업, 회사본부, 기타 산업 회사본부를 제외한다. 그래서 예, 컨설팅이 됐든 예, 기술 유형이 됐든 그걸 뭐로 이제 상호주의를 우리나라도 채택을 했다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사업시설관리 및 자원 서비스업에서 예, 여행 서비스업 등은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뭐예요? 사업시설관리, 물업이죠. 예, 물업관리에서 건물 FM이라고 하기도 하죠. Facility Management라고도 하긴 하는데, 그래서 나하고 다 있어서는 뭐라고요? 상호주의, 컨설팅 제일 큰 게 나예요. 전문 서비스 및 과학 서비스. 컨설팅에 대해서 뭐라고 한다고? 상호주의가 한국에도 도입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왜 이런 말을 하냐면요. 저희 회사도 가끔 이런 일이 있어요. 한국의 고객사가 중국의 저희 KCBC한테 용역료를 보내요. 예, 용역료를 보내요. 근데 한국에서는 송하면 우리 계약 금액이 예를 들면 $10,000라고 할게요. 예, $10, 예, $10,000 이렇게 싼 계약 별로 없어요. 그냥 쓰기 편하니까 그냥 한 거예요. 예, $10,000, $10,000를 보낸다고 할게요. 한국에서는 그냥 인보이스 들고 은행 가서 송금해버리고 만다고요. 예, 근데 저희 입장에선 계약 달러가 $10,000인데 돈이 들어왔어. 그럼 저희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자문했겠죠? 네. 저희 자문하는 게 어떤 자문이겠어요? 한국 세법 자문했겠어요? 아니면 중국 세법, 아니면 중국에 있는 현지 법인 거 자문했겠어요? 중국 세법하고 아니면 중국에 있는 현지 법인 관련된 거겠죠? 아니면 한국 본사가 투자하려고 하는 중국에 있는 목표 타겟 회사의 자산 부채를 실사하거나, 그러면 결론이 저희가 이 N모사의 경우에 해당해요? 아니면 G회사의 경우에 해당해요? N이에요? G예요? G죠. 네. 중국에 있는 거를 갖다가 정보를 전달을 하거나, 아니면 한국이 M&A 하고 싶어하는 중국 회사를 자산 부채 실세를 하거나, 아니면 중국의 자회사를 갖다가 뭐 경영 진단을 해드리거나 했던 일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는 아무 생각 없이 $10,000 딱 보내. 근데 우리는 돈 $10,000가 들어오는 순간 어떻게 해야 돼요? 6%가 세금으로 날아가 버려야죠, 증시세가. 그래서 한국에다가 설명을 해드려야 돼요. 예, 이렇게 송금하시면 저희는 6%가 날아가요. 그래서 6%를 더 주세요 하면
한국에서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야, 면세인데, 국제거래인데 왜 자꾸만 6%더 달라고 그럽니까? 예. 그래서 저는 분명히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한국에서도 한국 계속 한국말만 하고 저는 계속 중국말만 하게 되죠. 예. 중국어를 한다는 게 아니고 중국 상황만 계속 말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이런 일 때문에 어떤 게 나왔어요? 여기 지금 한국에서도 부가가치세 상호주의에서 한국에서도 이제 부가가치세가 원래는 과세가 돼야 되는데 지금 사실상 아직도 안 되고 있어요. 과세된다는 말은 뭐예요? 보낼 때 얘도 6% 띄고 보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중국 입장에서도 세금 뛴다는 걸 이해할 거 아니에요. 지금 이해되시겠어요? 우리나라니까 미안해요. 중국에서 어때요? 중국에서 한국으로 묘역료 송금할 때 뭐뭐 띄어요? VAT 띄고 법인세 띄죠? 띄고 보내잖아. 여기서도 한국에서 중국으로 보낼 때 어떻게 하고 해야 돼요? 띄고 보내야 되는 거죠? 예. 왜냐하면 지금 중국이 어떻게 하니까? 과세를 하고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상호주의 채택하면 어떻게 해야 돼? 한국에서도 띄고 보내야 되는 일이 발생한다고. 이해되겠어요? 근데 지금 현재 대부분 과세해야 안 해요. 한국에서 중국으로 요용료 보낼 때. 안 한다고. 그러면 한국에서 여기는 홍콩으로 보낸다고 할게요. 홍콩 같은 경우는 얘가 과세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러니까 한국에서 계속 홍콩 보낼 때도 과세 안 하고 보내겠죠. 그래서 홍콩은 한동안도 지금 홍콩이 좀 뭐 가라앉고 있다고 하긴 하는데 앞으로도 한동안은 그 뭐 조세 회피처로 쓰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고요. 그래서 지금 부가가치세법의 상호주의 되시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일들이 가끔 이슈가 발생해요. 그럼 제가 욕심 부리기도 그렇고, 예, 제가 이번에 6%는 양보할게요. 다음에는 좀 더 많이 주세요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져요. 예. 이 수업 들으시는 분은 저한테 그냥 6%다 주셔야 돼. 그 다음에요. 137페이지. 세금계산서에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세금계산서에 대해서 그 엑셀 파일 열어보시면 그림 되게 이쁘게 잘 해놨어요. 예. 여러분 한번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재밌게 한 35분 정도 설명을 드렸고요. 예, 계속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